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오랫동안 정육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부모님이 정성껏 손질한 고기는 늘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매출도 좋은 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부모님께서 우리 부부를 불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부모님 표정이 사뭇 평소와 달라 보였는데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가게가 한가해지자 아빠가 말을 꺼냈어요. 내 고향 친구가 대기업 임원으로 아주 잘 나갔었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동창회 하면 밥값도 척척 계산했고 말이야. 아빠의 목소리에는 옛 친구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는 무거운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나한테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일을 배우고 싶다는 거야. 설마 정육점 일을 배우고 싶다는 거야? 놀란 마음에 제가 묻자 아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보니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더래. 그 친구는 대학 졸업하고 내내 그 회사에 충성을 다했는데 한마디로 토사구팽당한 거지. 아빠의 목소리는 가라앉았고 얼굴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육점 일을 배우기로 한 거야? 제가 다시 묻자 아빠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대답했어요. 배우러 오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와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갑자기 아빠가 우리 둘을 번갈아가며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정서방이랑 너도 일찍 다른 길을 찾아보는 건 어때? 다른 길이라니? 설마 우리도 정육점 일을 배우라는 거야? 아빠, 그것도 적성에 맞아야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절대 못해. 제가 손사래를 치며 말도 안 된다는 듯 말했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었어요. 남편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어나왔거든요. 장모님만 괜찮다고 하신다면 저는 배워보고 싶습니다. 자기야, 진심이야? 사실 직장인 중에 회사가 적성에 맞아서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건데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둘러봤는데요. 남편의 결심은 진심인 듯 해 보였어요. 그런 남편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는 듯 아빠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습니다. 난 혹시나 자네가 대기업 다닌다고 이 일을 우습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하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 같구만. 그래봤자 저는 일개 사원일 뿐이고 장모님은 사장님이시잖아요. 대기업이라고 해봤자 언제 잘릴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사는 것보다 내 사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저는 두 분께 일을 배울 수 있으니 오히려 행운 아닐까요? 남편이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자 아빠가 잠시 미소를 짓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정육점 일도 배워두면 좋겠지만 우리 옆 상가가 나간다고 하길래 거기에 정육식당을 차릴까 하거든. 내 친구도 정육점 옆에 정육식당을 열어서 아들 며느리가 한다는데 돈을 쓸어 담는다지 뭐야. 그래서 니들이 그 식당을 맡아서 운영해줬으면 하는데 괜찮을까?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이 다시 한번 확고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요. 거실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자마자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근데 어머님 아버님께도 여쭤봐야 하지 않을까?
제 말을 듣고 남편이 눈살을 찌푸리며 되물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뭘 여쭤봐? 대기업 그만두고 정육식당에서 일하는 건데 두 분 하시면 기겁하실 수도 있잖아. 내가 예상해보건대 엄청 반대하실걸?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일한다고 하면 더 반대하실 거야.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남도 아니고 장인 장모님이랑 일하는 건데 싫어할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눈치가 없다니까. 내가 들어보니 아들이 처가랑 친하게 지내면 대부분 시부모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더라고. 분명히 반대하실 거니까 우선 두 분께 말씀드리고 결정해.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니까 100번, 1000번 생각해보고. 제가 강조해서 말을 했지만 남편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자 불안감이 밀려왔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요. 아들이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둔다고 하면 두 손 들고 환영할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요. 하물며 이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장인 장모가 운영하는 정육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게 불을 보듯 뻔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 주 주말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시댁에 도착해서도 내내 마음이 불편했는데요. 남편이 드디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둘 거예요. 순간 시부모님이 놀란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고 시어머님이 물었어요. 회사를 그만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처갓댁에 다녀왔는데 장인 장모님 가게 옆에 정육식당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보고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시부모님이 우리를 번갈아가며 바라봤는데요.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육식당을 운영해보겠다고? 네, 그럴 생각이에요. 근데 식당 일이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괜찮겠니? 회사 일도 만만치 않게 힘들잖아요. 출장도 많고 야근도 많고요. 그래도 사업은 열심히만 하면 돈도 많이 벌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되도록 빨리 그만두고 일 배울 생각이에요. 남편이 마치 통보하듯 말을 했기에 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시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어서 심장이 두근거렸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님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니들 일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 사돈 두 분이랑 같이 한다니까 조금 안심이 되긴 하네. 시어머님의 말에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으니까요. 순간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사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시작할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그래도 일하다 보면 부딪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사돈 두 분 말씀 잘 들으면서 해야 한다. 더군다나 두 분이 경험도 많고 하시니까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정말 열심히 배워볼 참이에요. 남편의 말에 시부모님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의 뜻을 밝혔는데요. 시어머님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우리 둘 다 고기 좋아하는데 자주 가야겠구나. 가면 서비스 많이 줄 거지? 그럼요. 오픈하면 고기 드시러 자주 오세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대답하고 말았는데요. 그 뒤 여러 문제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둘 다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과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아빠 말처럼 회사 다닐 때와는 수입이 하늘과 땅 차이였다고 해야 할까요? 고기 품질이 좋은 것은 물론이었고 기존 부모님 단골 손님까지 합세해서 가게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문전성시를 이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부모님이 식당에 오셨고 기쁜 마음으로 툭불 한우로 가져다 드렸어요. 직접 준비한 음식을 시부모님께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영광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두 분은 식당에 오실 때마다 친정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며 항상 자상하게 대해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니들 준비 진짜 많이 했구나. 그럼요. 회사만 다니던 그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사실 니들이 한다고 했으니 굳이 반대를 하진 않았지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하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 아버님,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바로 불러주세요. 그래,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일하렴. 잠시 후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시부모님이 식사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셨지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 맛있는 밥 한 끼 사드렸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상황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만 와서 드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인분들을 잔뜩 모시고 왔거든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친구분들을 잔뜩 모시고 와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날 식사한 금액만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약간 당황한 채 우물쭈물 서 있자 시어머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고깃집을 하니까 고기도 실컷 먹고 아주 좋네.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인바디인가 뭔가 해봤더니 근력이 많이 늘었다지 뭐니. 이게 다 단백질 덩어리인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겠어. 아, 네, 다행이네요. 암튼 잘 먹었다. 다음에 또 오마. 제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때쯤부터는 마음 한구석에 답답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님은 지인분들을 모시고 자주 방문했고 역시나 음식값을 내지 않은 채 그냥 갔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부담이 느껴졌고 그 상황을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남편은 직접 고기 써는 일까지 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저보다 더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가장 친한 친구 유진이가 식당에 왔길래 저도 모르게 하소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유진이가 부러운 듯 말을 꺼냈어요. 이러다 너 완전 부자 되는 거 아니야? 회사 다닐 때보다 수익은 훨씬 좋지. 그렇긴 하더라고. 근데 장사도 나름 힘든 점이 많아. 그거야 당연하겠지. 뭐가 제일 힘든데? 그게 내가 속이 좁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유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는데요.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아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내 얼굴에 침 뱉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엄마한테도 말하기 좀 그렇더라고. 가게 오픈한 이후로 시어머님이 식당에 진짜 자주 오시거든. 근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친구분들까지 우르르 모시고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거든. 제가 잠시 말을 멈추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순간 뭔가 눈치챘다는 듯 유진이가 다시 물었어요. 설마 식사하시고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저번에는 100만 원도 넘게 나왔는데 그냥 가시더라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 엄청 많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부모가 무슨 벼슬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갑질하는 건지 모르겠더라. 유진이가 격한 목소리로 말하며 혀를 찼는데요. 제가 즉시 유진이 말을 정정했습니다. 저기 갑질을 하신 건 아니야. 그거 빼놓고는 항상 잘해주시거든. 아들만 운영하는 식당도 아니고 며느리도 있는데 100만 원 넘게 나왔는데
그냥 가시는 것 자체가 갑질이 아니고 뭐겠어. 아무튼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설마 지금까지 계산을 한 번도 안 하신 건 아니겠지? 한 번도 안 하시고 가셨으니까 내가 너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지.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자 유진이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건 말씀드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 서로 오해가 쌓이지 않지. 안 그럼 너도 계속 불만이 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살짝 한번 말씀드려봐. 그러다 시어머님과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기분 나쁘지 않게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려봐. 그날 유진이와의 대화를 통해 마음을 정리했고 시어머님께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시어머님이 이번에는 친척분들을 모시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외가쪽 남매기가 있어서 내가 일부러 여기로 잡았잖니. 반찬이랑 특별히 신경 좀 써다오. 아, 네, 알겠습니다. 마음속에 불만은 많았지만 친척분들이 오셨기에 음식부터 세팅까지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날따라 내내 한가하다가 갑자기 손님이 몰아치다 보니 쉴 틈 없이 일을 했고 피로가 쌓여갈 무렵 시어머님이 식사를 마친 후 말했어요. 예, 오늘도 신경 많이 써준 덕분에 다들 칭찬이 자자했잖니. 항상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잘 먹고 간다. 역시나 그냥 가시려는 듯 등을 돌리셨는데요. 그날도 역시나 식사비가 많이 나왔고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찌나 긴장을 했던지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 말이라니? 잠시만 저쪽에 가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럼, 근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시어머님이 저를 따라오면서 조용히 물었어요. 곧 비어있던 룸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머뭇거리고 있자 시어머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어머님께서 자주 찾아와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보는 눈도 있고 한데 식사비를 계속 안 내시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시어머님이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만 봤어요. 시어머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기에 제가 급히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어렵게 말씀드린 건데 혹시 화나셨어요? 그랬구나. 그동안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구나. 오늘은 내가 계산하고 가마. 시어머님이 화를 낼까 걱정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그날은 계산을 하고 가셨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남아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님이 계산을 하고 가신 뒤 마음이 편치 않아 한숨을 내쉬고 있었더니 엄마가 다가와서 말을 건넸어요.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동안 어머니께서 식사하시고 그냥 가시길래 앞으로 계산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 근데 마음이 영 편치가 않네. 뭐야, 그동안 사부인께서 계산을 안 하고 가셨단 말이야? 다른 분들도 아니고 시부모님이신데 처음에는 나도 좋은 마음으로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는 두 분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 친척분들 그리고 친구분들까지 전부 모시고 오셔서 식사하시면 100만 원도 넘게 나오는데 그냥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 직원들 보는 눈도 있고 말이야. 제 말에 엄마도 덩달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사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야. 그동안 엄마 아빠도 그런 일을 참 많이 겪긴 했어. 엄마 아빠도 그랬어? 그럼 우리 딴에는 친척이라고 좋은 고기를 골라서 줘도 고기가 질겼다 뭐했다 뒷말하는 사람도 많았고 고기를 몇십만 원씩 가지고 가면서 다음에 돈을 주겠다고 하고는 안 준 사람도 비일비재했지.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한 거야?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참 기분 나빠하더라고. 아마도 사부인도 기분 많이 나쁘셨을 거다.
근데 사부인답지 않게 왜 그러신 거지?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어머님 기분 많이 나쁘셨겠지? 당연하지. 그것도 며느리가 대놓고 그렇게 말했으니 엄청 기분 나쁘셨겠지. 근데 그럴 뿐이 아닌데 이상하긴 하네. 다음에 사부인 뵈면 죄송했다고 말씀드려. 엄마 말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모든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로 다짐한 채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시어머님이 크게 화를 내지도 않으셨기에 제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가게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어머님에게 불편을 말씀드린 뒤부터 시어머님은 가게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동안은 한 달에 몇 번씩 가게에 오셨는데 아예 발길을 끊으셨기에 어느 날은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고 있지. 근데 웬일이니? 저기 다른 게 아니라 혹시 그때 제가 불편하게 해드려서 요즘은 가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요즘 이래저래 일이 많아서 못 가는 것뿐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날 기분 나쁘게 해드렸다면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렸는데요. 시어머님 또한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지 뭐. 이래서 사람은 곱게 늙어야 한다는 말이 있나 보다. 내가 다시 한번 사과하마. 아닙니다,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님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기에 그 일은 잊은 채 다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평소 집에만 오면 피곤해서 지쳐 잠이 들던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처음에는 퇴근하고 몸도 못 가눌 정도였는데 이제는 몸도 적응이 돼가는 모양이야. 오늘은 훨씬 덜 피곤하네. 그동안 자기도 많이 힘들었지. 그러게. 단단히 각오를 하긴 했지만 진짜 힘들긴 하더라고. 우리 오랜만에 맥주 한잔 마실까? 남편 말에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꺼내서 간단한 안주와 함께 오랜만에 맥주를 마셨는데요. 오랜만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보니 제가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그동안 자기가 너무 바빠 보여서 말 못했던 게 있어. 말 못한 거라니? 나도 많이 고민하다 말씀드린 거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은 어머님께서 자주 오셔서 식사를 하셨어. 물론 어머님만 오셔서 식사를 하셨다면 나도 그냥 상관 안 했을 텐데 나중에는 친척분들하고 친구분들까지 모시고 와서 식사를 하셨거든. 나도 인사는 드렸으니까 그건 나도 알고 있지.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빤히 바라봤기에 제가 어렵게 입을 뗐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식사비를 안 내고 그냥 가셨어.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어머님이시니까 처음에는 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아무 말씀 안 드렸거든. 근데 직원들 보는 눈도 있고 하다 보니 내가 어렵게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요즘은 아예 발길을 안 하시더라고. 제가 그동안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제 말을 들으면서 남편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남편이 휴대폰을 가지고 오더니 당황해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맙소사! 큰일 났다! 큰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사실은 처음 엄마 아버지가 식사하고 가신 날 말이야. 당신이 식사비를 안 받겠다고 했다면서 나한테 돈을 입금해 주셨거든. 입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보니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남편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자기야,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사실 첫날 엄마 아버지가 식사하셨는데 자기가 돈을 안 받는 게 불편하셨던 모양이야. 그제서야 남편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남편 말에 의하면 첫날 시부모님이 식사를 하신 뒤 계산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돈을 받지 않자 그냥 가셨는데요. 그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말을 하셨다네요. 밥 먹고 계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영 받질 않아서 밥값을 네 통장으로 입금했으니까 며느리한테 전해줘. 그냥 안 주셔도 되는데 뭐하러 보내셨어요? 고부지간이라는 게 참 어려운 관계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며느리는 불편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 며느리 입장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돈을 받겠어. 며느리 바쁜데 식당에서 신랑이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앞으로 혹시 밥 먹으면 네 통장으로 알아서 보낼 테니까 며느리한테 네가 전해줘. 알았어요. 제가 말해놓을게요. 엄마, 저 지금 많이 바빠서 이만 전화 끊을게요. 고기 손질을 하던 중이었다 보니 남편이 대충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네요. 남편 말을 듣다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당신 통장으로 입금을 하셨단 말이야? 정말 미안해. 그지 내가 깜빡한 거 있지. 깜빡할 게 따로 있지. 그걸 깜빡하면 어떡해. 그동안 내가 진짜 바빴잖아. 진짜 미안해. 남편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확인하다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요. 시어머님이 보낸 내역을 보다 보니 음식값보다 더 많이 보내오신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매번 식사 비용보다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씩 더 보내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너무 어지러워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어요.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있자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자기야, 괜찮은 거야? 진짜 미안해. 아무리 바빠도 그걸 깜빡하면 어떡해. 앞으로 어머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 그동안 어머님에 대한 불신의 감정들이 한순간에 풀린 것은 물론이었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발만 동동 굴렀어요. 결국 다음날 시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웬일이니? 어머님, 그동안 그이한테 돈을 보내주셨다면서요.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앞으로 어머님 얼굴을 어떻게 뵈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곧 미소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너한테 꼭 전해주라고 했는데 깜빡한 모양이구나. 어머님, 그때 제가 말 꺼냈을 때 그이한테 보냈다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너한테 말하라고 한 지가 한참 됐는데 말을 안 했다고 하길래 그 돈을 현수가 그냥 다 쓴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나도 함부로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현수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잘 받지도 않고 전화를 받아도 바쁘다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그렇다고 사돈이 계신 정육점에서 대놓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말이야. 오해가 풀렸다고 하니 이제야 나도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리고 이 양 말 나온 김에 말하는 건데 앞으로는 식당에서 그냥 계산하는 걸로 하자꾸나. 네가 자꾸 안 받는다고 하면 우리도 불편해서 갈 수가 없잖니. 네 마음은 잘 알지만 그래야 우리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알겠어요, 어머님.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전화해줘서 오해를 풀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시어머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요. 많은 배려를 해주신 시어머님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뒤 오해로 인해 쌓였던 모든 감정이 눈 녹듯 사라졌고 그날 이후 시어머님과 더욱 가까워졌답니다. 문득 그러한 일을 겪으며 모든 걸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는데요. 시어머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